여러분, 혹시 단백질 챙긴다고 매일 고기 드시는데도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겁고 손잡이 없으면 일어서기조차 버거우신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단백질 상식이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무조건 고기에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를 열심히 드시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며 깨달은 진실은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나고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검증한 고기보다 흡수율이 높고 근육을 되살리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새우, 렌틸콩, 차조기, 가루입니다. 이 3가지가 왜 논영이 근육 관리의 핵심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안 보시면은 지금까지 드신 단백질이 다시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시니어 영양 최적화를 연구해온 박사 한지후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단백질 흡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만난 72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닭가슴살을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엔 소고기국, 저녁엔 생선구이까지 단백질을 빠짐없이 챙기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데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려면은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고 계단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김영자님이 저희 연구소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 속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흡수율이었어요. 드시는 단백질의 절반도 제대로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약해지거든요. 특히 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단백질은 소화에 부담이 되면서 흡수율이 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영자님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고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새우, 렌틸콩, 차조기 가루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사오는 찜으로 렌틸콩은 밥에 섞어서 차조기 가루는 아침 우유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김영자님은 혼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잘 흡수되게 먹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은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김영자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잃게 만드는 단백질 오해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근육을 빼앗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고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흡수율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고기엔 단백질과 함께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젊을 땐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고기 중심으로 드신 그룹보다 근감소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명자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박명자님은 매일 삼겹살, 갈비, 불고기를 즐겨 드셨어요.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속이 늘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고기를 줄이고 대신 렌틸콩 밥과 두부 반찬을 늘려드렸더니 딱 2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고기는 손바닥 크기로 줄이시고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끼니마다 조금씩 섞어보세요. 두부 반모, 렌틸콩 밥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콩류 섭취가 소화상 어렵다면 렌틸콩을 미리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세요. 밥 지을 때 한 스푼씩 넣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그 다음 오해는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초과된 단백질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일본 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먹은 그룹과 세 끼에 나눠서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끼니마다 20g 이하로 나눠 먹은 그룹의 근육 유지율이 2배나 높았습니다. 몸이 천천히 꾸준히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70세 최병수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병수님은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서 드셨는데 속이 불편하고 다음날 아침엔 기운이 없으셨어요. 제가 하루 단백질 목표를 3끼로 나눠서 아침엔 차조기 우유, 점심엔 두부 반찬, 저녁엔 새우 3, 4마리씩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보행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단백질 목표를 3끼로 균등하게 나눠보세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양을 좀 더 줄이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진 않으시나요? 세 번째 오해는 보충제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즘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쉐이크 광고 많이 보시죠? 편하긴 하지만 흡수율에서 차이가 큽니다. 합성 단백질 분말은 자연 식품에 비해 흡수율이 훨씬 낮습니다. 미국 영양연구소 자료를 보면 보충제 형태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60% 정도에 머무릅니다. 반면은 자연 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은 90% 이상 흡수됩니다. 게다가 보충제엔 단백질만 들어있지만 자연 식품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보조 영양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75세 이정희님은 매일 아침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계속됐어요. 제가 보충제를 끊고 대신 렌틸콩 밥으로 바꿔드렸더니 더부룩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연 식품이 몸에 훨씬 편하고 흡수도 잘 되는 거죠. 가공 제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삶은 렌틸콩, 찐새우, 차조기 가루 같은 자연 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특정 제품에만 의존하면 식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주로 어디서 보충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 분해 속도가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백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과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서울식품영양학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령층의 70%가 단백질 섭취 후 소화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고기를 드셨을 때 증상이 심했어요. 기름기가 많으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담이 커지거든요. 73세 김정수님도 그랬습니다. 김정수님은 돈가스, 닭튀김을 즐겨 드셨는데 속이 항상 불편하셨어요. 제가 조리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렌틸콩은 현미밥에 섞고 사우는 찜으로 생선은 국으로 만들어 드시게 했죠.
딱 일주일 만에 속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단백질 반찬을 만드실 때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찜, 국, 조림 형태로 조리해 보세요. 식사 중엔 천천히 씹어서 소화를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우는 기름에 튀기면 아스타잔틴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파괴되니까 찜이나 삶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한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오해는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건 맞지만 혼자선 작동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변환되려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같은 보조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캐나다 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은 그룹의 근육 회복 속도가 단백질만 먹은 그룹보다 1.8배에 빨랐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 수축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69세 조은하님은 저녁마다 새우와 브로콜리 볶음을 추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밤마다 종아리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는데 이 메뉴를 시작하고 나서 딱 이 주 만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칼슘과 비타민이 제대로 공급되니까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죠. 단백질 반찬을 드실 땐 옆에 채소 반찬을 꼭 한 가지 곁들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커피나 홍차 같은 탄닌 음료는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드실 때 함께 챙기는 영양소가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5가지 오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다음 장은 더욱 실용적이실 겁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조합법입니다. 단백질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첫 번째 조합부터 설명드릴게요.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입니다. 사우는 고단백 저지방에 아스타잔틴이 풍부해서 근육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근육 회복이 2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71세 장미숙님은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난간을 꼭 잡아야 했어요. 저녁에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일주일에 4번 드시게 했습니다. 새우 5에서 6마리에 브로콜리 한 줌 마늘 다져서 들기름에 볶으면 됩니다. 이 주 만에 무릎 통증이 확 줄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주의하실 점은 새우를 튀기지 마세요. 아스타잔틴이 파괴됩니다. 찜이나 볶음이 최고예요.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사용하세요. 비타민C가 날아가지 않게요. 5분이면 완성되고 가는 소금만 살짝 하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다리 힘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새우 요리 어떻게 하시나요? 2번째 조합은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요. 현미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고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지방은 거의 없으니까 속도 편하고 혈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67세 김철수님은 고기를 매일 드셔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압도 올랐어요. 고기를 끊으니 힘이 빠지더라고요. 렌틸콩, 현미밥으로 바꿨더니 한 달 후 콜레스테롤은 정상, 다리 근력도 회복됐습니다. 렌틸콩과 현미를 1대 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렌틸콩은 미리 씻어서 30분 정도 불려두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물은 평소 밥 지을 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시고 밥솥에 돌리면 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렌틸콩이 부드럽게 익어서 씹는 맛도 좋고 소화도 편합니다. 렌틸콩은 녹색, 갈색, 빨간색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걸 쓰셔도 영양은 비슷합니다. 저는 갈색 렌틸콩을 추천드립니다. 맛이 고소하고 밥에 섞었을 때 색깔도 자연스럽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설탕이나 간장을 과하게 넣으면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니까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렌틸콩 현미밥은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많이 지어서 한 공기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바로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혹시 밥솥에 렌틸콩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차조기, 가루와 우유입니다. 차조기는 오메가3이 풍부한 식물이에요. 근육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도 완화시킵니다. 우유의 지방이 오메가3 흡수를 높여주니까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74. 새 박순자님은 무릎과 손목이 늘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셨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200ml에 차조기 가루 2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 후 통증이 확실히 줄고 진통제도 거의 안 먹게 됐다고 하셨어요. 차조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서 우유랑 잘 어울립니다. 믹서기로 한번 갈아주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차조기 가루가 없으면 들깨가루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들깨도 오메가3이 풍부하거든요. 우유는 일반 우유도 좋고 두유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걸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차조기 우유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커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차조기 가루는 산패가 빠르니까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오메가3이 산화되니까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차조기 가루 평소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두부와 김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정말 잘 되고 김은 요오드와 철분이 풍부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고 김의 미네랄이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죠. 69세 최영희님이 아침마다 두부 김 무침을 드시면서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최영희님은 소화가 약해서 아침에 밥 먹기가 힘드셨어요. 고기는 더부룩하고 빵은 속이 쓰렸습니다. 저는 두부 김 무침을 추천드렸습니다. 두부반 모에 김 2장이면 충분합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해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김을 잘게 찢어서 함께 담으세요. 간장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통깨 조금만 뿌려서 살짝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최영희님은 이걸 한 달 먹으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아침에 속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두부는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바쁜 아침에도 금방 차릴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두부는 개봉하고 나면은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면 4, 5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은 습기에 약하니까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한 번 뜯으면 빨리 드세요. 이 두부 김 무침에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5번째는 달걀과 시금치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고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많죠. 달걀의 비타민 D가 시금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66세 정태식님이 이 조합으로 빈혈이 개선됐습니다. 정태식님은 평소 어지럽고 피곤하다는 증상을 자주 호소하셨어요. 검사해보니 빈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 반찬으로 달걀 시금치 볶음을 일주일에 5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달걀 2개를 풀어서 시금치 한 줌과 함께 볶는 거예요.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시고 소금 간만 살짝 하세요. 시금치는 미리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사용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한 달 후 정태식님의 혈색이 확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힘도 많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숙으로 드시면은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으니까 완숙으로 조리하세요. 시금치는 수산이 많아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쳐서 물기를 짜면은 수산이 많이 빠지니까 꼭 데쳐서 사용하세요. 달걀, 시금치, 볶음은 만들기도 쉽고 영양도 풍부해서 일주일에 2, 3번은 해 드시길 추천합니다. 6번째는 달고기와 양배추입니다. 달고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고 특히 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와 비슷한데 칼로리는 훨씬 낮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 응고를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도 챙겨줍니다. 닭고기의 단백질과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은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닭고기는 삶아서 결대로 찢으세요. 양배추는 채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 소금 조금, 통깨 조금 넣고 무쳐주면 담백하면서 속도 편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2, 3일 먹을 수 있어서 미리 만들어두기 좋습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하다고 느끼시면 닭다리살을 쓰셔도 됩니다. 다리살이 좀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조합은 연어와 아보카도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이 정말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습니다. 연어 100g에 오메가3이 2g 이상 들어있어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에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근육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근육 염증이 줄어들고 회복이 정말 빨라집니다. 특히 운동 후에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연어는 구워서 드시고 아보카도는 슬라이스해서 곁들이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연어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세요.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서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아보카도는 딱딱하면 며칠 실온에 두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 조합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특별한 날 드시면 좋습니다. 이 7가지 조합은 노년기 근육 회복의 기본 틀입니다. 매일 이 중에서 한두 가지씩 돌아가며 드시면 근육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게 아니라 흡수를 돕는 영양소와 함께 먹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잘 흡수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만 고집하면은 지방과 포화지방까지 함께 들어와서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고 신장만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우, 렌틸콩, 차조기, 가루를 식탁에 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율이 높고 소화 부담이 적은 이 3가지 식품이 근육을 다시 깨워줍니다. 계단이 다시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손잡이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기 중심 식단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염증을 키웁니다. 이제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막히면서 오히려 근감소가 빨라집니다. 소화 불편, 더부룩함, 기운 없음이 계속되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로 칼슘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수축력이 강화됩니다. 렌틸콩과 현미로 완전 단백질을 만들면 고기 없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족이 가루로 오메가3을 보충하면 근육 염증이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밤에 다리쥐도 사라지고 보행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밥을 지으실 때 렌틸콩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차조기 가루 2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뒤 여러분의 다리 힘을 바꿀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72세 김영자님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렌틸콩과 새우로 바꾸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죠. 하지만 단 3주 만에 계단을 혼자 오르셨습니다. 68세 박명자님도 고기 중심 식단에서 벗어나자 속이 편해지고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70세 최병수님은 하루 단백질을 3끼로 나눠 드시고 한 달 만에 보행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단백질 종류를 바꾸고 조합을 바꾸고 먹는 방법을 바꾸면은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년 여러분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하루 걷기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걷는 시간, 걷는 속도, 걷는 방법에 따라 단백질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조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